저는 파산가정 출신입니다. 하지만 그게 제 삶의 결격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산 시민회관 강연장에서 마이크를 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200여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고 객석 한 구석에서 지아 씨의 차가운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어요. 그때 저는 병원 약국에서 환자분들의 눈치만 보며 파산가정 출신이라는 낙인 때문에 연인과의 결혼도 포기해야 했던 비참한 상황이었거든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 장의 낡은 계약서와 70대 헌책방 할머니의 용기가 모든 걸 바꿔놨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모멸감이 어떻게 지역사회 전체를 바꾸는 희망의 씨앗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부산 중앙병원 약국에서의 하루는 늘 바쁘지만 보람찼습니다. 아침 7시 출근부터 저녁 6시 퇴근까지 환자분들의 처방전을 꼼꼼히 확인하고 약물 상호작용은 없는지 체크하며 복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것이 제 일상이었어요. 특히 당뇨 환자 김할머니께는 혈당 측정 시간까지 메모해 드리곤 했죠. 약사님, 덕분에 혈당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약사가 된 보람을 느꼈습니다. 영도구 작은 연립주택에서 외할머니와 단둘이 살면서도 제 생활은 충분히 만족스러웠어요. 검소하지만 성실하게 매달 적금도 넣고 외할머니 용돈도 드리며 하루하루를 꾸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런 평범한 제게 찾아온 건 예상치 못한 사랑이었습니다. 윤지훈, 부산진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27세 소방관이었어요. 지난해 10월, 제가 사는 동네 화재 현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연기에 휩싸인 할머니를 구조하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괜찮으세요? 연기 마셨으면 병원 가보셔야 해요. 그때 그가 건넨 따뜻한 관심이 시작이었죠. 며칠 후 커피 한 잔을 함께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6개월 만에 서로에게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지훈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외할머니도 무척 좋아하세요. 저희 관계는 정말 자연스럽고 편안했어요. 그는 제가 약사라는 직업을 존중해줬고 저는 그가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좋아했거든요. 엄마, 좋은 사람 만났어요. 부산에서 약사로 일하고 있고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할머니도 무척 좋아하세요. 지훈 씨가 전화로 어머니께 저를 소개할 때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울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견례 날 영도의 한 전시 카페 바다 갤러리에서 마주한 지훈 씨 어머님의 표정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첫인상부터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안녕하세요. 한서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중히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렸지만 그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서지 씨 집안 연대보증으로 파산했다면서요? 조사해 봤는데 2005년에 할아버지가 친구 보증을 썼다가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빚의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은 3대가 교사 집안이라 체면이 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친구를 위해 연대보증을 서주셨다가 집안이 어려워진 건 제가 중학교 때 일이었거든요. 그 후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저 역시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힘겹게 공부해서 약사가 된 건데 어머님, 그건 제가 어릴 때 일이고 지금은 과거는 현재를 말해줘요. 당신 같은 집안과 혼인을 맺을 수는 없어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는데 사랑보다 낙인이 앞서는 순간이었어요. 마치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훈 씨가 필사적으로 위로해줬지만 소용없었어요. 지은아,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엄마 마음도 바뀔 거야. 내가 설득할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도 확신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안함과 당황스러움만 가득했죠. 그날 밤 작은 방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과거의 빚 때문에 현재의 사랑까지 포기해야 하는 건가? 이게 정말 맞는 일인가? 제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성실함과 노력들이 파산가정 출신이라는 낙인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했어요. 상견례에서 돌아온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훈 씨 어머님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빚의 기름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 마치 저를 평생 따라다닐 주홍글씨처럼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국제시장 골목으로 향했어요. 어릴 때부터 마음이 복잡하면 늘 찾던 곳이었거든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작은 헌책방 책향기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오래된 책들의 냄새가 저를 포근히 감쌌습니다. 어우, 서진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얼굴이 왜 그리 구겨져 있어? 혹시 억울한 일이 있었나? 오금자 할머니께서 두꺼운 안경을 벗으시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셨어요. 70대의 연로하신 몸이지만 여전히 정정하시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씨의 소유자셨죠. 할머니를 보자마자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 저 때문에 지훈 씨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세요. 우리 집안 파산 얘기를 어떻게 알으셨는지, 빚의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체면 있는 지방반은 혼이 날 수 없다고 하시네요.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아주시며 옆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그때 할머니의 눈빛이 뭔가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걸 봤어요. 마치 오래된 기억 속으로 돌아가시는 것 같았어요. 서진아, 네 할매 말순 할매, 그분이 내 가게 살려줬던 거 네 아나?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1988년이었나? 내가 이 책방 운영하기 힘들어서 망할 뻔했을 때가 있었어. 그때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더라고. 돈을 빌려달라는 게 아니었어. 그냥 신용추천서 한 장만 써달라는 거였는데도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았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그런데 네 할매가 흔쾌히 나서주신 거야. 금자 씨는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써주셨어. 그 종이 한 장이 날 살렸다. 돈이 아니라 신뢰가 말이야. 그 은혜 아직도 갚지 못했는데. 외할머니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동시에 억울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렇게 남을 도우며 사셨던 분의 손녀를 과거 때문에 거부한다니요. 한편 지훈 씨는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어요. 문자가 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웠어요. 서진아, 내가 엄마 설득할게. 조금만 시간을 줘. 엄마가 워낙 고집이 세서 미안해. 며칠이 지나도 뚜렷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훈 씨의 목소리에서 점점 확신이 사라져 가는 게 느껴졌어요. 전화를 받는 횟수도 줄어들고 만나자는 제안도 자꾸 미뤄지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당분간 만나지 말자고 하셔서. 결국 이 갈등의 무게는 제가 혼자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상처받으면서까지 매달려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약국에서도 집중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처방전을 확인하다가도 자꾸 딴 생각에 빠지게 되고,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도 평소보다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약사님, 괜찮으세요? 요즘 뭔가 많이 지쳐 보이시네요? 단골 환자분이신 박 할머니께서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다시 헌책방을 찾았을 때 금자 할머니께서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서진아, 사람 값은 과거가 정하는 게 아니다. 지금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
네 할매도 그렇게 사셨고 너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 할머니의 말씀이 제 마음에 작은 위안을 주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앞길이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사람들이 과거보다 현재를 봐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이 따뜻해지는 거 아니겠나? 네가 그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 말이여.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의 말씀을 곱씹으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 상황을 바꾸는 건 제가 해야 하는 일인지도 모른다고요. 며칠이 지나면서 약국에서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 착각인 줄 알았는데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자꾸 귀에 들어왔거든요. 서진 씨네 집안 빚 때문에 완전히 망했다더라. 그래서 결혼도 파토났다며? 상대방 어머니가 아이의 발을 빼버렸다고. 그래서 요즘 표정이 그랬구나. 불쌍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말들이 송곳처럼 제 마음을 찔렀어요. 누가 어떻게 알아낸 건지 모르겠지만 제 사생활이 약국 전체에 퍼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약국장님조차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서진 씨, 개인적인 일 때문에 업무에 지장 주면 안 돼요. 별다른 실수를 한 것도 아닌데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하지만 어떻게 항변할 수도 없었습니다. 환자분들 앞에서도 자꾸만 위축되는 기분이었어요. 처방전을 설명드릴 때도 예전처럼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20년 넘게 다니시는 단골 환자 이 할아버지께서도 눈치채셨어요. 약사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안색도 안 좋고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환자분이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시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약사로서의 자존감마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어요. 더 힘들었던 건 지훈 씨와의 관계였어요. 연락 횟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만나자는 제안도 계속 미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화가 나셔서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자.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전화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포기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며 자꾸만 생각했어요. 사람의 가치를 과거로만 따지는 세상.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할아버지의 선택이 잘못된 건 맞지만 그게 나까지 평생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가? 외할머니께서 밤늦게 일어나셔서 제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서진아, 잠 안 와? 할머니, 저 때문에 할머니까지 힘드시죠? 제가 그냥 포기할까요? 할머니는 제 옆에 앉으시며 따뜻한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서진아, 포기하는 건 쉬워. 하지만 그게 답은 아니란다. 사람의 가치는 지갑이 정하는 게 아니야. 네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네가 도운 사람들, 네가 보여준 성실함이 네가 진짜 가치란다. 할머니는 제가 약대 다닐 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약국에서 환자들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돌봤는지, 동네에서도 얼마나 모범적으로 살아왔는지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네가 약사 되던 날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아나? 우리 집안의 첫 대학 졸업생이고 전문직까지 된 거잖아. 그런 네가 과거 때문에 고개 숙일 이유는 없어. 할머니의 말씀이 제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살려냈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약국에서도 시선들이 따가웠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또 저에 관한 것이었어요. 요즘 서진 씨 완전 기가 죽었더라. 그래도 자업자득 아닌가? 집안 빚은 어쩔 수 없지. 그런 집안과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이었죠. 그날 저녁 퇴근 후 지훈 씨한테 문자가 왔어요.
서진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완강하셔서 우리 잠깐 시간을 갖자. 내가 방법을 찾을 테니까.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시간을 갖자는 말이 사실상 이별 통보나 다름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좌절 속에서도 저는 무언가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 퇴근길에 다시 헌책방을 찾았을 때 금자 할머니께서 뭔가를 열심히 찾고 계셨어요. 책방 구석진 곳에 쌓인 먼지투성이 서류철들을 하나씩 뒤지시더니 떨리는 손으로 누런 종이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봐라, 서진아. 이거다, 이거. 할머니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종이는 오랜 세월로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외할머니의 또렷한 글씨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1988년 9월 3일, 오금자 씨는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책방 운영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적극 추천합니다. 최말순. 할머니, 이게? 네 할매가 써준 신용 추천서야. 돈은 한 푼도 빌려준 게 없었어. 하지만 이 종이 한 장이 날 살렸단다. 새마을금고에서 이걸 보고 대출을 승인해 줬거든. 신뢰라는 게 돈보다 더 큰 힘이 있더라고. 금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번뜩이는 게 있었어요. 며칠 전 약국 환자분께서 우연히 하신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약사님, 요즘 국제시장 쪽에 문화공간들이 많이 생기던데 거기 입점하려면 심사가 까다롭다면서요? 과거 신용기록까지 다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문제의 핵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혹시 지역 문화공간 협동조합에 대해서 아세요? 당연히 알지. 내가 창립 회원이야. 20년 전부터 이 동네 문화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온 사람들이거든.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왜? 그게 어쨌다는 거냐? 혹시 거기서 입점 심사할 때 과거 파산 이력을 차별 사유로 본다는 소문 들으셨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 우리가 만든 규정에 그렇게 차별적이었다고? 며칠 뒤 국제시장 문화센터에서 열린 협동조합 정기회의에 금자 할머니와 함께 참석했어요. 20여 명의 회원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대부분 50대 이상의 지역 상인분들이었습니다. 오늘 안건 중에 하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금자 할머니께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협동조합의 입점 심사 규정을 다시 살펴봐야겠습니다. 과거 파산 이력을 무조건적인 차별 사유로 보는 게 정말 공정한 일인지 말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몇 분은 당황하는 표정이었고 몇 분은 고개를 끄덕이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자 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한 회원이 반박했어요. 신뢰성 검증이 필요한 건 맞죠. 하지만 20년 전 일을 지금까지 끌고 와서 사람을 재단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금자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약사로서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이 아이는 할아버지 보증사고 이후에도 굴복하지 않고 공부해서 약사가 됐습니다. 지금도 환자분들께 정성을 다하고 있고요. 과거의 실수나 불가피한 상황이 이런 사람의 현재를 가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때 한 분이 입을 여셨습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 장사 실패해서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주변에서 냉대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찬성하는 목소리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과거 파산 이력을 단순 차별 사유에서 제외하고 현재의 신용도와 활동 내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 안건에 대해 제 심정이 쿵쿵 뛰었어요. 이게 통과되면 단순히 제 문제만이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텐데. 찬성 8표, 반대 3표, 보류 2표,
가결되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작은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된 신뢰의 이야기가 할머니의 용기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몇 분들이 저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서진 씨, 용기 있는 일 하셨네요. 이런 변화가 필요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금자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서진아, 이제 시작이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야.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한결 가벼운 기분이었어요. 물론 아직 지훈 씨와의 문제, 그리고 지훈 씨의 어머님 반발 같은 어려움들이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희망의 실마리는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변화에 따르는 반작용이 있는 법이에요. 협동조합 규정 변경 소식이 지역 언론에까지 보도되자 예상치 못한 큰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시장 문화협동조합, 파산 이력 차별 철폐 선언, 과거보다 현재 역량 중심 평가로 전환. 기사가 나간 다음 날부터 상황이 급변했어요. 그동안 비공개 추천 방식으로 좋은 자리들을 독점해 오던 기존 입점 업체들이 타격을 입기 시작한 거였죠. 특히 지훈 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3곳의 카페 갤러리가 연이어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20년 가까이 안정적으로 유지해 오던 임대 계약들이 갑자기 불안정해진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약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훈 씨의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빛이 무섭도록 날카로웠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서진 씨, 지금 당장 나와서 이야기 좀 합시다. 약국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환자분들과 동료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봤죠. 어쩔 수 없이 약국 앞 카페테리아로 따라 나섰습니다. 당신이 배우지? 당신이 내 사업을 완전히 망치려고 이런 짓을 한 거지? 지훈 씨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절망이 섞인 표정이었죠.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그런 의도가. 거짓말하지 마. 협동조합 규정이 바뀐 다음부터 내 갤러리 3곳이 연달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어. 20년 동안 쌓은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다고. 지훈 씨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모두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남산동 갤러리는 이미 문 닫았고 용두산 쪽도 다음 달이면 나가야 해. 우리 가족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는 걸 알아? 어머님, 저는 정말 너 때문에 내 아들까지 힘들어하고 있어. 엄마가 사업 망했다고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하고 있다고. 그래도 결혼은 절대 허락할 수 없어. 절대로.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선의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피해를 낳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지훈 씨한테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서진아, 엄마가 완전히 화가 나셨어.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분간은... 아니,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지훈 씨, 잠깐만요. 미안해, 서진아. 정말 미안해. 전화가 끊어졌어요. 완전히 끝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사랑도 관계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약국에 출근했는데 약국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서진 씨, 어제 일로 환자분들께서 많이 불편해하셨어요. 개인적인 문제가 업무에 영향을 주면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약국장님.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상인회에서 항의 전화가 몇 통 왔어요. 협동조합 일로 지역 상권이 불안해졌다고. 서진 씨가 좀 조용히 지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억울했어요. 공정함을 추구했을 뿐인데 오히려 제가 악역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있는데 동료가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서진아, 요즘 너 때문에 약국 분위기가 안 좋아. 환자분들도 수군거리고 좀 조심해. 그 순간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선의가 악의로 오해받고 정의를 추구했는데 오히려 가해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헌책방을 찾아갔을 때 금자 할머니도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서진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이런 상황에 빠뜨렸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협동조합에서도 다른 회원들이 나를 원망하고 있어. 괜한 일을 벌였다고. 정말 미안해. 할머니마저 흔들리시는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인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모든 걸 원래대로 돌리겠어요. 협동조합에 가서 규정을 다시 바꿔달라고 하겠어요. 안 돼, 서진아. 그럼 정말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제가 한 일이 옳은 일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포기하고 살았어야 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걸려 있었고, 무엇보다 이 일이 정말 옳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다만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규정 변경만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은 씨 어머니가 직접 헌책방으로 찾아가서 금자 할머니와 정면 대결을 벌이기로 한 거였어요. 그날 오후 급하게 할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서진아, 지금 당장 책방으로 와. 지훈이네 엄마라는 지아라는 사람이 와서 큰일이 났어. 헐레벌떡 뛰어갔을 때 책방 안은 이미 전쟁터 같았어요. 지훈 씨 어머니가 할머니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계셨거든요. 할머니, 사람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시겠다는 겁니까? 20년 동안 쌓아온 제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무너뜨린 게 아니다. 이제야 바로 잡는 거다. 금자 할머니는 의외로 담담하게 답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유명한 1988년 계약서를 다시 꺼내 보이셨죠. 이 종이 한 장이 날 살렸다. 돈이 아니라 신뢰가 말이다. 그런데 당신은 그 신뢰를 짓밟고 있어.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제 가족을 지키려고. 가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해도 되는 거냐?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내가 젊을 때 당했던 일이야. 그때 나도 책방 운영이 어려워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거든. 망해가는 가게,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살았어. 지훈 씨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협동조합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조합 사무국장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거든요. 금자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우리 조합 이야기를 일면에 실을 예정이래요. 제목이 국제시장 문화공간 협동조합, 과거 파산 이력 차별금지 공식 선언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지훈 씨 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정말로 부산일보 일면에 큼지막하게 기사가 났어요. 신뢰와 현재 역량 중심의 공정한 심사 시스템 도입. 과거보다 현재의 노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 지역사회 포용과 상생의 모범 사례로 주목. 기사 내용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들이 한 번에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신문사 홈페이지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변화가 진작 필요했다. 과거 실수로 평생 낙인 찍히는 게 말이 되나? 현재 능력으로 평가받는 게 당연하지? 약국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환자분들이 오히려 격려해 주시기 시작했거든요. 약사님, 신문에서 봤어요. 정말 용기 있는 일 하셨네요. 우리 아들도 젊을 때 사업 실패해서 힘들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바뀌어야죠. 서진 씨, 대단하네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잖아요.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아까까지 비판적이던 약국장님도 태도를 바꾸셨어요. 서진 씨, 미안해요. 제가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좋은 일 하셨어요. 그 와중에 지훈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서진아, 신문 봤어. 정말 대단해. 나도 엄마한테 다시 말해볼게. 이제는 달라질 것 같아.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승리나 복수가 아니라 진정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녁 다시 헌책방을 찾았을 때 금자 할머니께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서진아, 드디어 해냈구나.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겠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억눌린 가슴이 뚫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파산가정 출신이라는 낙인 때문에 움츠러들 필요가 없어진 거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진정한 승리는 응징이 아니라 화해에 있는 것 같아요. 지훈 씨 어머니와 진심으로 대화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서진아. 네가 그걸 알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야. 진짜 어른이 됐구나. 사이다 같은 승리를 맛본 지 며칠 뒤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무거운 기분이 남아 있었어요. 지훈 씨 어머니가 겪고 있을 고통을 생각하니까요. 결국 직접 찾아뵙기로 결심했습니다. 영도의 그 전시 카페 바다갤러리에서 다시 만났어요. 지훈 씨 어머니는 많이 지쳐 보이셨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갤러리도 한산해 보였고요. 어머님,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뭘 더 말하라고? 이미 너희가 이겼잖아. 신문에도 나고 사람들도 네 편이고. 지훈 씨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패배감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복수하려던 게 아닙니다. 그냥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사과를 받고 싶었고요. 제 말에 지훈 씨 어머니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는 눈가가 살짝 젖는 걸 봤어요. 사과. 그래, 나도 사과할 게 있어. 예상치 못한 고백이 시작되었어요. 서진 씨, 사실 나도 젊을 때 빚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셔서 우리 가족이 집에서 쫓겨났던 적이 있거든. 정말 놀라운 얘기였어요. 지훈 씨 어머니도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느꼈던 굴욕감, 사람들의 시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동네에서도 수군거리고. 그래서 더 집착했는지도 몰라. 내 아들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지훈 씨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훈이가 너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을 때 처음에는 기뻤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네 집안 얘기를 듣는 순간 그때 그 기억들이 다 되살아났어. 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이유가 될 순 없어요. 알아.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당한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주고 있었다는 걸. 지훈 씨 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시며 한참을 말없이 계셨어요. 서진 씨, 나도 사실은 무서웠어. 네가 우리 집안보다 더 성공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약사라는 직업도 부러웠고 네가 당당하게 사는 모습도 질투가 났어. 정말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그제야 지훈 씨 어머니의 행동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변명의 여지는 없어. 내가 너에게 한 말들 정말 잔인했잖아. 과거 때문에 너를 재단하고 사랑까지 가로막으려 했으니까. 그날 대화를 통해서 많은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지훈 씨 어머니 역시 상처받은 한 인만일 뿐이었다는 걸. 그분도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셨던 거죠. 어머님, 이해해요. 상처받으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그 상처를 주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만약 반대 상황이었다면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미안해, 서진 씨. 진심으로 사과할게. 진심이 담긴 사과를 받으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엉으리가 풀리는 걸 느꼈어요. 저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네가 한 일이 맞아. 잘못된 관습은 바뀌어야 하는 거고 누군가는 그 변화를 이끌어야 하잖아.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꿈과 희망에 대해서도요. 서진 씨, 나도 다시 시작해보려고 해. 이번 기회에 정말로 실력으로 승부해보는 거야. 과거 얽매이지 말고.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님. 어머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깨달았어요. 진짜 승리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데 있다는 걸. 응징이 아니라 치유가 진정한 해답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지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진아, 엄마가 너를 다시 만나보고 싶다고 하셔.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싶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지훈 씨. 저희는 이미 서로를 이해했어요. 정말? 그럼 우리... 지훈 씨, 저희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를 더 깊게 알아가는 시간이요. 성급하게 예전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진정한 성숙함이란 이런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단순히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남들의 시선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되었거든요. 약국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희망 나눔 약제한 프로젝트라고 이름 지었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받기 힘든 분들을 돕는 사업이었습니다. 서진 씨,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약국장님이 관심을 보이시며 물어보셨어요. 제가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지역 보건소와 협력해서 만든 이 프로젝트는 곧 화제가 되었어요. 부산일보에서 또 한 번 저희를 소개해주기도 했고요. 약사 한서진, 과거 극복하고 지역사회 나눔 실천. 기사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셨어요. 헌책방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금자할머니께서 작은 안내문을 벽에 붙여놓으셨거든요. 돈보다 먼저 빌려줄 수 있는 것, 신뢰, 격려, 희망. 할머니가 직접 쓰신 글귀였죠. 할머니, 정말 좋은 말이에요. 네가 가르쳐준 거다 얘야.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더라고. 한편 지훈 씨 어머니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새로운 전시 공간에서 기획전을 열게 되신 거였어요. 주제는 재기와 재시작이었습니다. 서진 씨, 네가 용기를 줘서 이런 전시를 할 수 있게 됐어. 고마워. 전시 오픈 행사에 저도 초대받았어요.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지훈 씨와 저희 관계는 아직은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진아, 너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 진짜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지난주 합동조합 정기총회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올해의 모범회원상을 받게 된 거예요. 한서진 회원은 지역사회의 공정성과 포용성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상을 받으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1년 전만 해도 파산가정 출신이라는 낙인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며칠 전에는 부산 시민회관에서 열린 지역사회 희망나눔 컨퍼런스의 연사로 초대받기도 했어요. 200여 명의 시민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였죠. 저는 파산가정 출신입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말해줄 뿐이며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때 객석에서 일어선 한 분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바로 금자할머니였습니다. 이어서 청중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보내주셨어요. 과거는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지가 우리의 진짜 가치를 결정합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분들이 다가와 주셨어요. 저도 젊을 때 사업 실패로 힘들었는데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 딸에게도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부산 밤바다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지만 결국 더 큰 바다로 나아가듯 제 인생의 시련들도 저를 더 단단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라고요. 약국에서 환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느껴요. 약사님, 정말 많이 밝아지셨네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더 따뜻해지신 것 같아요. 정말로 저는 많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지 않아요. 현재를 살고 미래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생각나요. 서진아, 네가 자랑스럽다. 힘든 일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네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부산 밤바다의 불빛이 파도에 부서지듯 제 눈빛도 희망으로 밝게 빛나고 있어요. 이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파산 가정 출신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말해줄 뿐이며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저의 가치는 제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때로는 힘들고 억울한 일들로 가득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인다는 걸 믿어요. 과거의 실수나 상처 때문에 현재를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성장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